예, 오늘은 570번째 맞이하는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에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작품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초대를 했습니다. 서재적 캘리그라피 작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캘리그라피, 다소 이제 용어 자체가 생경한데 쉽고 간결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캘리그라피라는 것은요, 글자나 문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캘리그라피라고 말을 하고요. 예. 그 캘리그라피라는 말은 또 사전적 의미는 서도 서예를 또 캘리그라피라고 얘기를 해요. 서도 서예. 네네. 네. 유독 우리 지역이 주변에 보면 주부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이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까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주나 전라북도가 글씨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기도 하고요. 예. 그냥 캘리그라피의 시초를 원광대 서예과를 최초 시초로 보기 때문에 유독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글씨를 쓰시는 분이 많죠. 네. 그러면은 우리 서재적 작가님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됐습니까? 저는 원래 전공이 디자인 전공인데요. 이제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시각 쪽에 필요한 그 폰트, 글씨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 광고용 글씨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되면서 예. 그 캘리그라피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또 배우게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보니까 이 캘리그라피 용어가 좀 어렵고 생소하니까 멋글씨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말 자체가 예. 영어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순화하면 어떻겠냐고 제시된 말이 멋글씨. 그러니까 그 캘리그라피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신어로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순화해서 말 그대로 멋있는 글씨. 그래서 멋글씨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게 2012년 7월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구소 이름도 멋글씨 씀 연구소인가요? 멋글씨? 손멋글씨 연구소요. 손멋글씨 연구소? 네, 이제 손으로 멋있는 글씨를 쓴다고 해서 손멋글씨 연구소요. 어디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 연구소를 운영했습니까? 운영을 한 것은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6, 7년 됐네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있는 곳은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배우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배워요? 다양한 분들이 와서 배웁니다. 뭐 주부님도 계시고요, 디자이너 분들도 있고요,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글씨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이 이제 한글날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평상시에 우리 한글의 또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는 분을 이제 찾아서 우리 서재적 작가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외국인을 보더라도 티셔츠에 한글 자모가 있고 또 문신을 타투라고 하죠. 네네네. 한 분들도 보면 뭐 사랑, 또 뭐 도전 이렇게 우리 글로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글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한글은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한글이 한류 열풍을 타고도 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요. 한글의 조형성이나 형태성 부분이 다른 외국의 뭐 영어라든지 다른 글자에 비해서 훨씬 예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께서 많이들 또 좋아라 하고 그 많이 지금 또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캘리그라피 이 멋글씨가 유행인 게 한글이 예뻐서 예쁜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고 보여드려야지 멋글씨가 이런 거구나 감이 좀 올 것 같아서요. 작품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텀블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텀블러입니다. 예, 여기에도 이제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멋글씨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네. 이건 이제 독창적인 건가요? 지금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종이에다가 쓰는 것을 투명 필름에다가 한번 그 응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투명 필름에 한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일동말동하게 이제 그렇게 보여짐으로써 조금 더 세련된 맛을 강조하고자, 그래서 글만 들어가도 한글이 그렇게 예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시라든지 이런 걸 적어 놓으니까 더 컵에 값어치가, 품위가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부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뭐 태극선이라든지 이렇게 단선 같은 거 보면 또 그림도 있고 네네. 뭐 수묵화라든지 한문이 이제 있었는데 생강나무네요. 네네.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나무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은 그 글을 쓰든지 무엇을 할 때 좀 생각을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생각나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생각에 대한 개념을 한글로 표현한 거예요. 네, 액자 이렇게 담아놔도 또 멋있을 것 네. 같고 죄송한데 그 우리 서 작가님 앞에 있는 솔바람 합죽선을 정면에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솔바람이라고 예 그대로 고정이요. 솔바람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여름에 붙이면 에어컨 바람이 나올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글자 자체에서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멋글씨라는 것 자체가 글씨를 멋있게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글씨가 갖고 있는 뜻을 글씨를 보면서 느낄 수 있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을 글씨에 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할 때 예 내려놓어도 좋겠습니다. 네네. 그 끝 아에 있어서 꼬리를 이렇게 바람의 네네네. 형태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바람이 부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한글 사랑이라고 예 오늘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한글 사랑인데 이 안에는 지금 제가 뭘 꺼내야 돼요. 시계가 이제 벽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한글로 네네. 예. 그러니까 모든 일상용품에 한글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죠. 저희가 지금 현재 일정 살아가는데 한글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뭐 방송에도 마찬가지로 TV 자막이라든지 무슨 CF라든지 상품명이라든지 모든 게 글씨가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조금 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고 조금 더 예쁘고 멋있게 표현이 되면 네.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보더라도 야 우리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멋을 내니까 멋스럽구나. 네네.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 그동안 암암리에 우리는 영어 이니셜이 들어가면 더 값져 보이게 생각되고 영어를 이렇게 넣고 그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일부에서는. 네네네. 음. 영어보다는 네. 영어는 이제 그 한글은 자음, 모음, 받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형태성이나 구도적인 부분이 있지만 영어는 한 줄로 대문자, 소문자로만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한글 서예라고 해서 그 전통적인 글씨의 느낌의 그 한글만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이 글씨가 디자인적인 면이 조금 더 첨부가 되면서 한글도 이렇게 멋있고 네. 형태적으로도 충분히 그 디자인적인 값어치를 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한글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졌고 한글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패션 디자이너는 자신이 디자인한 모든 옷에는 우리 한글을 넣잖아요. 네. 정말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작업을 7, 8년째 해오시면서 새삼 또 실감하고 놀랄 때가 있다면서요. 아, 이렇게 우리 한글이 우수하구나. 아, 정말 아름답구나. 감탄하는 때가 많았다면서요. 한글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 저희 한글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것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영어로는 표현 못하는 거. 말 그대로 영어로는 단어로만 딱딱 끊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한글은 음을 가진 문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볼 때마다 되게 놀랐고요. 그 다음 또 외국인들이 또 한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 한글의 그 형태성이라든지 그 뜻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너무 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음을 많이 가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을 가진 문자이다 보니까요. 말은 있을 때 글이 없는 나라에서들은 네. 한글을 아주 되게 좋아라 하죠. 특히 모든 소리 나는 것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자로도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기 때문에 모 부족에서는 한글을 가져다가 네. 자기네의 문자로 삼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글이 되게 그 무서웠죠. 몇 해 전인가 수해 전에 그 인도네시아 어디 네네네. 뭐 부족이 네네. 또 한글 채택했다고 예, 그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서재적 작가님의 그
한글 디자인이 시중에서도 뭐 상표화하고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준다면 우리 서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품. 뭐 그렇게 작품이라고 해서 로고로 쓰이는 것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전주 얼수라는 수돗물 로고도 제가 작업을 했고요. 얼수요. 네네. 그다음 또 뭐 군산에 있는 그 한울 아파트라는 네. 아파트 상호도 제가 뭐 썼고요. 그다음 그 완주에 있는 그 완주 기네스북이라고 완주군에서 펼쳐난 완주군에 있는 기네스를 한 책의 제목도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 또 전라북도에 나오는 그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홍보 CF에 캠페인에 네네 모델도 했었고요. 그때 그럼 붓을 잡고 직접 쓰시는 네네네. 분이 서 작가님이시구나. 네네네. 그리고 또 교육 방송의 또 타이틀도 네, 한글로 역시. 네, 지금 현재 EBS에 나오는 교육방송의 지금 타이틀도 지금 여러 개 작업이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글씨를 쓰는 분들은 창작의 고통도 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상력도 뛰어나야 될 것 같고. 그 글씨를 쓰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근데 그 글씨를 과연 얼마나 멋있고 그 뜻에 맞춰서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멋글씨의 또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그걸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써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말 그대로 한글이 재밌고 멋있게 나올 수 있지 단순히 하나의 글을 쓴다고 하면 뭐 말 그대로 글씨 쓰는 거에 불과하지 않게 되겠죠. 주로 그러면은 그 제자분들이 연령층이며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멋글씨를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이 한글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게 새로 배워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 또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인 상품 로고라든지 디자인에 필요한 글씨 부분에 자기만의 감성을 담고 심어서 그런 것을 배우는 또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것을 하나의 예술 분야로 승화시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라 해서 길게 보고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뭐 상표에도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옷 뭐 문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글 디자인들이 앞으로 계속 좀 진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욕만 가더라도 머그잔에 NY 그냥 단순하게 표시해서 뭐 10,000원, 20,000원씩 받고 잘 팔려 나가는데 불티나게 우리 한옥마을에서도 우리 한글 디자인들이 들어간 것들이 문양이 들어간 것들이 외국인의 이제 감성에 맞춰서 불티나게 좀 팔렸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한글을 되게 좋아라 하거든요. 근데 한글이 가장 한국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저희가 요즘 한글날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 저희가 알다시피 줄임말들 그다음 저희도 잘 모르는 그런 말들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좀 순우리말로 아름답게 잘 알려지는 것들로 좀 외국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디자인적으로도 한국에서만 있고 한국적인 상품들을 만드는 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의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만 글씨를 써서 되는 것은 아니고 뭐 한지 공예적인 부분에 한글이 일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가장 또 한국적인 뭐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한글이 같이 접목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 자체로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상생을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도민이나 우리 뭐 국민 전체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뭐 외래어 이렇게 있는 문양의 옷보다는 한글 새겨져 있는 걸 선호하고 하다 보면 또 확산되겠죠. 그러죠. 한글 사랑 운동이. 미국에서도 전시하시고 또 특강도 하셨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셨습니까? 미국에는요. 저희 이제 재미교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국에도 한글 학교가 있어서요. 한글 학교에서 이제 한글을 좀 알리고 한글이 또 멋있게 보여지고 그다음 한글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한글을 가르치시는 뭐 국어학자분이나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런 예. 분들은 아무래도 한글을 되게 잘하시죠. 문법적으로나 이렇지만. 근데 저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 한글을 배울 때 글씨를 쓰면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 쓰면서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글씨를 그냥 단순히 뭐 똥이라는 글자를 익히는 것보다는 예. 똥이라는 글자를 쓸 때 말 그대로 된똥이 나오나 진똥이 나오나 뭐 또 뭐 토끼똥이 나오나 뭐 예. 설사가 나오나 이러한 똥의 형태를 글씨를 쓰면서 익히면 훨씬 더 익히기도 쉽고 네. 그다음 또 이것을 단순히 익힌다는 개념보다는 네. 하나의 놀이로 보면서 한글을 터득을 하면 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반응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많이 재밌어라 했어요. 한글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단순히 한글을 뭐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익히는 것보다는 예. 단어를 가지고 쓰면서 그 형태를 보면서 익히는 게 훨씬 뇌리에도 많이 남고 재미있고. 네, 재미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시를 새롭게 한번 한 계기의 미국 방문이었어요. 네, 우리가 뭐 천자문 배울 때도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기도 하고 네네네. 또 영어 배울 때 뭐 영어 알파벳도 이렇게 만약에 이 글이다, 독수리다 하면은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은 빨리 습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한글 모든 단어가 그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한글이 음을 가진 문자이다 보니까요. 형태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있지만 형태가 없으면서도 그 감성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태가 있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부채, 뭐 컵, 뭐 안경 이런 것은 형태가 있지만요. 우리가 느끼는 나눔, 사랑, 행복, 기쁨, 슬픔. 자,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어도 그 단어에서 우리가 그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은 알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나의 선의 방향이라든지 글씨에 표현되는 느낌을 써서 전달을 하면 네. 충분히 그걸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그 필체가 별로 안 좋아서 붓글씨 교본 갖다 놓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이게 지루하고 재미는 없어요. 똑같은 글씨를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캘리그라피를 좀 멋글씨라고 하죠. 멋글씨를 배우다 보면 필체도 좀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러죠. 저희가 특강 중에 악필은 없다라는 특강을 자주 해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씨를 못 쓴다라는 개념보다는요. 남보다 글씨를 개성 있게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하죠. 네. 왜 그러냐면 긍정적인 표현이네요. 그런데 네. 글씨를 왜 악필이라고 하냐면 글씨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악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예. 글씨를 알아보게 쓰되 남보다 개성 있게 쓰면 훨씬 더 예쁜 글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글씨라는 것 자체를 네. 말 그대로 너무 재미없게 시작을 한다는 개념보다는요. 예. 무슨 어떠한 형틀에 잡혀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면 글씨 쓰는 게 재미가 있죠. 네. 그다음 또 그거에서 또 내 글씨가 느껴지는 맛이라든지 단어에 또 느껴지는 맛. 그다음 또 붓글씨이면서 붓으로 또 느껴지는 맛.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몸으로 느껴가는 거죠. 그 대신 형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틀을 맞춰서 본인이 연습을 하고 자유롭게 하면서 무언가의 새로운 창작이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랑이라는 글씨를 우리가 보더라도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겠지만 뭐 뜨거운 사랑을 연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먹글씨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 사랑을 변형을 주고 디자인을 입히면서 더욱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뜨거운 사랑이라든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이라든지 스승과 제자의 사랑 그 느끼는 사랑이라는 글자는 똑같지만요 형태성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네. 사랑이라는 글자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라고 보는 개념보다는 네.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보면 그게 훨씬 더 멋있어진다는 거죠. 그렇네요. 단순히 사랑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대신 예. 그 느끼는 사랑 예. 말 그대로
그 팔순의 노모가 말 그대로 자식을 위해서 삐뚤빼뚤한 그 연필로 이렇게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쓴 그 사랑의 글씨의 느낌과 네. 그다음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한 20대의 정열이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글씨와 다 다르거든요. 그냥 그러한 것들을 그냥 글씨를 쓴다는 거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번 글씨에 담아보자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 우리 회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어떤 것들인가요? 사랑인가요? 한글 많이 쓰기도 하고 작품에 옮기는 단어 뭐 여러 가지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글을 많이 쓰는 단어 중에는요, 이제 봄이나 꽃이랑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한글을 보면 형태성으로, 그냥 조형성으로 봤을 때 글을 써도 예쁜 글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쓸거리가 많은 글씨들. 꽃 같은 경우도 쌍기역에 우에 치읓까지 받침까지 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써놓으면 많이 예쁘고요. 진짜 꽃같이 이렇게 보이게. 네네. 그다음 봄이라는 글자도 그래서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글자, 행복이라는 글자,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힘을 주는 글자들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쓰죠. 네. 그 대신 형태성에서도 훨씬 그런 글씨들이 이뻐 보여요. 그렇게 썼을 쓰면서 또 회원들도 야 우리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 쓰면서도 감탄하고요. 네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이렇게 누르는 터치 세대다 보니까 네. 좀 멋글씨를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글씨를 배우는 건 참 좋은데요. 예. 가장 조심해야 될 게요. 엄마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글씨를 쓰면 너 왜 이렇게 못 쓰니? 야 이렇게 좀 예쁘게 써봐. 근데 아이들은 자기의 느낌을 담아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못한다고 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으셔야 돼요. 말 그대로 개성으로 한글을 인정을 그러죠. 해줘라. 표현할 네. 때 대신 글씨를 쓸 때 알아보게 쓸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꽃이랑 글씨, 야, 이 꽃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좀 꽃처럼 안 보이잖아? 우리 꽃으로 읽을 수 있게 쓰면 더 예쁘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개성과 아이의 글씨가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자기만의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풍만하게 날 수가 있지만 네. 한번 뭐라고 하면 애들은 글씨를 안 써요. 창의력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또 한글날 맞이해서 평소에 또 한글 통해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서재적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전시회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 가서 멋글씨란 이런 거다 좀 느끼고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립니까? 10월 5일부터요. 네. 10월 30일까지 한지 산업지원센터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들 보시고요. 예. 한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느낌의 한글 꽃을 보실 수 있는 전시가 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작품 활동 왕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한글날인데 뭐 K-팝이다 또 드라마 열풍이다 해서 뉴욕에서는 내년부터 우리 한글이 또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 한국어 또 한글 많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